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베이지안 프로바빌리티라 불리는 이 녀석이 왜 중요한가? 왜 이거는 일반적인 확률하고 다른가? 여러분들 가위바위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가위를 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경우의 수가 없다면은 내가 가위를 낼지 볼을 낼지 주먹을 낼지는 세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분의 1입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어 확률이 되겠고요. 세 개 중에 내가 뭔가를 낼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인데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어요. 방금 전에 가위를 냈잖아요. 그러면 또 가위를 낼 확률은, 상대방이 또 가위를 낼 확률은 뭔가 좀 생각이 복잡해지죠. 네,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해보시면은 가위를 연달아서 낼 확률은 9분의 1일 겁니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또 가위를 방금 전에 냈는데 또 낼까? 안 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내가 이걸 내면 볼을 또 내면 이길 수 있을까? 뭔가 여러분들이 아주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하신데도 이 조건부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서 오늘 한번 하고서 한 2년 있다가 또 가위바위보를 하면 그냥 프라이어리만 가지고서 A 프라이어리만 가지고 똑같은 제가 가위를 낼 확률은 3분의 1이겠지만 방금 전에 했고 또는 뭐 10만원 방 이런 또 다른 사건이 걸려 있다면 가위를 정말 낼지 뭘 낼지 또는 예전에 내가 볼을 낼 확률을 저 사람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번에는 가위를 낼까? 지난번에 내가 졌기 때문에 볼을 내서 졌기 때문에 제가 또 가위를 낼까? 뭔가 오만 가지 생각들이 겹치게 되겠고요. 그 겹치는 생각들 때문에 뭔가 프라이어리 확률로 세상이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세상이 조건부 확률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뭔가 똑같은 걸 낼 확률에 대한 것들이 3분의 1이 되질 않고 전에 있었던 어떤 행위 때문에 확률이 뭔가 좀 달라진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우리가 이 승률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요, 현재 지점에 내가 요 근처에 있을 확률이 요만큼이, 예를 들면 뭐 확률 밀도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제대로 이동을 했을 때는 이 위치에 현재 내가 있을지, 아니면 내가 가라고 했지만 청소기 로봇들에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삐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확률이 또 이렇게 PDF로 표현이 될까? 아닐 수 있겠죠. 이렇게 더 뭔가 PDF가 낮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건부 확률로 따져서 계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슬램 파트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이라고 하는 게 안 그래도 좀 복잡한데 이거를 많은 경우에 이동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이동할 때에 대해 위치에 대한 것들을 확률로 계산하고 조건부 확률이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되게 따지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 슬램 쪽에 복잡한 조건부 확률들을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가보겠고요. 그래서 posterior probability, Bayesian probability는 정의를 하자면 B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A를 뜻하기 때문에 B가 전체 나올 수 있는 확률분의 A하고 B의 교집합 확률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수식 변화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자, A, B의 교집합은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과 PB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어디 갔나?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자면 B 바 A, A가 발생했을 때 B는 PA분의 AB의 교집합하고 같겠죠. 그래서 PAB의 교집합은 PA랑 PBA를 곱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식이 등장을 했고요. 자, 요거는 얘네 둘을 곱한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고, 여기 이 두 개를 곱한 거의 결과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집합을 빼버리고 얘하고 얘는 똑같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PA가 B는 PB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에 위치하고 A하고 A가 있을 때
B와 PA의 A 프라이오리, PA, PB는 A 프라이오리, 프라이오 확률이죠. 얘네들을 곱한 것이 바로 이런 정의를 갖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뭐가 분모에 있고 뭐가 분자에 있는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베이지안 확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등학교 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 때 되게 혼란스러워 합니다만, 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수식에서 교집합이 사라지고 나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인식 계열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인식 오류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어제도 와서 물어봤는데 뭐 근전도 센서를 써서 맥박이 얼마가 뛸까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센싱을 해서 센서에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잘 제거를 하면 뭐 나는 이 사람이 맥박이 줄었다, 이 사람은 맥박이 늘었다, 우리가 사건 뭔가 클래스를 분류를 해내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맥박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맥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맥박이 낮아졌습니다. 세 개의 그룹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센서 데이터만 가지고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인식 오류가 조금 큽니다. 근데 이걸 인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오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수업에서부터 이제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복잡하지만 정의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때문에 클래스 C라는 용어를 썼고요. 데이터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졌을 때 X는 C에 속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판단하는 문제를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사과가 두 개가 있어요. 왼쪽 사과, 오른쪽 사과. 어떤 게 더 커요? 당연히 오른쪽 게 더 크죠. 근데 사과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과가 있어요. 얘는 크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두 개가 있으면 A보다 B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과 X만 하나가 떨렁 주어지면은 이 사과는 큰 거니? 라고 물어보면 문제가 틀렸구만. 크다 작다는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크다 작다라고 말하기 어려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문제를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집에서 어머니가 야 오늘 밤에 사과 거기 냉장고에 있으니까 먹어.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과 새로 샀는데 그거 되게 크다? 하고서 여러분도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사과가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 사과를 보고 오 사과 진짜 큰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다라는 거의 정의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보다 B가 크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과의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보다 크면 우리는 그 사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크기를 랜덤 베리어블, 랜덤 변수 X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것도 조건부 확률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을 적용하는, 특히나 이 인식단이 여러분들 뭐 졸업할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필요한데 항상 하는 게 그냥 프라이어만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보다 이게 크니까 크다 또는 대충 100보다 크니까 여러분들 두 개를 비교 대상이 아니라 여기 숫자 100이라고 하면 숫자 100보다 크면 우리는 크다고 했고요. 100보다 작으면 작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빵점입니다. 빵점. 그러니까 프라이어로 모든 것들을 자꾸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빵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응용을 하시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 100을 대입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에러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기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는 앞서서의 정의처럼요, 쭉 A, B, A하고 B의 교집합,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A 바 B는 PB분의 PBA, P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보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2명하고 오른쪽에 1명이 있어요. 그리고 기호도
클래스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일반적인 책들에서 표현하는 형태대로 문제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홍진영은 트로트 가수고, 홍진경. 예. 홍진경이 있고, 여기 조세호랑 여기 여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 이 홍진경이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 두 개를 비교해서는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키라고 하는 것을 x라고 하는 랜덤 변수로 표현하면, x가 170일 때, 그 사람은 크다, 오메가 1, 또는 그렇지 않다, 작다, 오메가 2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키라고 하는 차트는 이렇게 x축 위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어떤 값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170이 나오면 그게 키가 큰지 작은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써서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써서 클래시파이어를, 인식기를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 누가 결정하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왜냐하면 키가 크다 작다라는 건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뭐 굉장히 어떤 부족은 키가 되게 작은데 가면은 와, 조세호 진짜 키 크고 잘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조직에 가면 뭐야, 뭐 해외 쪽에서 특히나 노르웨이나 네덜란드는 남자 평균 키가 190이죠. 예전에 네덜란드 애들 5명이 이렇게 저를 둘러쌌는데 학부 4학년인가 학생들인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던 생각이 납니다. 평균 키가 190이라 거기 그때 왔던 학생들 중에 뭐 197, 2m도 있었고요. 아,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조직, 사회, 그룹, 환경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이 바뀔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봤을 때 키가 크다와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로 한번 샘플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전에 이제 저희 집 여자들 3명한테 물어보고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야, 키가 180이면 크니 작니? 했더니 180이면 크지.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키를 데이터로 주고서 설문을 해서 네가 생각하기엔 크냐 작냐 라고 질문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크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을 모아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했는데요. 180이면 크다라는 의견이 6번이 나왔고요. 175일 때는 3개의 경우, 170 정도 되면 한 번이, 저희 집에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여자들만, 남자 저는 빼고요. 한 명이 170도 크다고 했어요. 이건 아마 저희 집 막내가 옛날에 150일 때 요새 165쯤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얘기한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190이면 크다 2m 크다, 대부분이고, 185면 크다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처럼 180 근처에 뭔가 확률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죠. 뭔가 데이터의 밀도가 180 근처에 많이 있고, 이렇게 생긴 가우시안 커브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x축 위, 이거 키잖아요. 키 중에 요 평균 근처가 크다라고 하는 PDF를 하나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정규분포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키가 커 라고 하는 게 이 근처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경우는요, 여기 샘플에 보시면 테스트 1일 때는 키가 크다, 테스트 2인 경우는 나는 키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160에 이건 키가 크지 않아. 이건 저희 집 여자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은 키가 크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160일 때는 키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3개, 164일 때도 키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4명, 4번, 162 정도에는 5개, 170도 키가 크지 않다라는 의견이
예, 여기 보시면 4개가 나왔습니다. 여자 키인지 남자 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생각보다 많이 몰려 있어서 뭔가 얘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구해보면 평균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벌어져 있겠죠. 아까 보시면 요 근처에 대부분 몰려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작게 가우시안이 약간 좁은 형태로 나올 텐데 무려 170도 키가 작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다 보니 평균은 어딘가 나올 텐데 데이터는 이렇게 찌부러져서 옆으로 널쩍한 표준 편차가 큰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걸 여기 공간 안에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거, 아까 여기에 있는 거는 오메가 1 키가 크다. 여기 있는 건 오메가 2 키가 작다. 그리고 그때 X축, 항상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X축이 무언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X축은 바로 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견들이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얻어졌고요. 이 샘플 데이터 추측하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서는 키가 크다, 키가 작다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앞에 내가 센서가 있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을 여러 번 한 다음에 AD 값이 127이 나오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네. 120이 나와도 장애물이 있네. 가끔은 150이 나와도 장애물이 있네. 근데 150일 때 장애물이 있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낮게 나타나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확률적으로 푼다라는 건 눈으로 보고서는 대충 120보다 작은 거는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 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망치는 지름길 중에 하나이고요. 이걸 데이터를 한 100개, 20개, 50개, 1000개 모아가지고 대략적으로 120 근처, 여기가 만약에 AD 센서 값이라면 120 근처에 여기에 대부분 몰려 있으면은 이때는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판단하죠. 150이나 130에 해당할 때도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 밀도가 굉장히 낮게 우리가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가우시안 분포 비슷하게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서베이를 해서 오메가2는 키가 작다, 오메가1은 키가 크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키가 크다라는 의견은 이렇게 표준 전개 분포에 가깝게 180 근처가 되면 키가 크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키가 작다라는 의견은 대략적으로 보면 조금 더 넓게, 표준 편차가 넓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오메가2가 대략적으로 한 165? 아마 남자 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근처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매트랩 이용하셔도 좋고, 매트랩을 이용을 하면 민밸류 평균 값은 MAN, 민, 평균을 뜻합니다. 여기에 샘플 데이터를 넣으시면은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STD를 쓰게 되면은 시그마가 나옵니다. 2차원인 경우에 스탠다드 STD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전에도 중앙고사로 한번 제가 낸 적도 있는데 2차원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1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STD 쓰시면 되는데 아마 작년 로봇 학습에서도 제가 그 EM 기법 GMM 때문에 EM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아까 시그마가 이렇게 2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차원, 3차원. 코베리언스는 COV를 쓰셔야 우리는 정확한 2x2 또는 3x3 정방 행렬로 되어 있는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차원인 경우에는 STD를 쓰시면은 6.54, 3.1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달랐어요. 아까 이 녀석이 표준 편차가 더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표준 편차가 6.54로 더 널찍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165 근처에 몰려 있고 3.12로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181 근처에 좀 넓게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나타날 거고요. 얘는 165에 3.12니까 얘는 폭이 이만큼이었다면 여기는 좀 더 좁게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확률 밀도 함수, 이 부분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할만하네. 이 결과들은 다 알아서 나타나 줄 거고, 181 6.54를 아까 나왔던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시그마 6.54 대입하고 x는 뭔가 키 예를 들면 170이 들어왔다면 170 넣고 평균 180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이 값이 밀도 함수니까 이렇게 요 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과 165 3.12를 여기에다가 여긴 170 여기는 165 3.1을 대입하면 어떤 게 더 큰가를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70이 있는데 이 함수가 더 높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키가 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푸는 것들이 포스터리어 방법,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정교하게 문제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그려졌어요. 오메가1 하나, 오메가2 하나. 그래서 오메가1이 더 넓게 그려졌고 오메가2가 좁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표준 편차 구해보시라는 게, 아까 보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작을 것 같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실제로 표준 편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으신 다음에 그걸 반드시 표준 편차까지 구해서 확인해 보셔야 좋습니다. 그냥 정말 이 데이터만 보면 대충 175보다 큰 건 키가 크다라고 해. 그리고 170 미만은 키가 작다라고 해. 그런데 170 근처에서 보시면 누구는 키가 작다라고 했고요. 여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170은 누구는 키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충 여기다 놓고 이렇게 두 개로 양분하게 되면 에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표준 편차 여긴 좁고 여긴 넓게 그림도 그려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수식만 잘 전개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 여기가 x축이잖아요. 이 x축은 키입니다, 키.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의 확률은 이게 뭐지? 네. x가 예를 들어서 170일 때, 160일 때, 150일 때, 130일 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30, 어떤 키가 130일 때의 확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다음은 PR 오메가2. 내가 오메가1은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키가 크다라고 하는 응답은 100개가 있고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응답은 50개가 있다면 100개, 50개니까 오메가2는 전체 중에 150분의 50이 되겠고요. 오메가1은 150분의 100개가 되겠죠. 바로 그걸 뜻하는 프라이어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굉장히 알쏭달쏭한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2일 확률은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조건부 확률에서. 다음 두 번째 거는요. 오메가2일 때 그게 x가 170일 확률은 긴가민가 뭐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x가 주어졌을 때 170을 주어졌을 때 그게 오메가2 키가 작다라고 할 확률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키가 작은 것들 중에 170인 녀석의 확률은 이 의미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는 뭘 뜻할까요? 이 그래프는요, 여기 있는 거는 오메가2에 대한 확률 밀도, 분포 함수들을 우리가 구해놓은 거고요. 여기에 있는 녀석은 오메가1에 대한 분포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오메가2일 때의 x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빨간 표시, 이 녀석이 여기에 그려진 녀석은 오메가2일 때 각각의 x가 150, 130, 140, 150, 170일 때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확률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170이라고 하는 x가 주어졌는데 그때 걔가 키가 작다라고 할 확률, 바로 오메가2 바 x가
170이 주어졌을 때 키가 작다라고 할 확률은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170이 주어졌을 때 키가 크다라고 할 확률은 P, R, 오메가 1 바 X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인식기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고요. 이거는 데이터 레벨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170은 몇 개나 껴있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PR, X 바, 오메가 2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구하신 샘플을 토대로 해서 구한 부분은 오메가 2에 대해서 구했고 오메가 1에 대해서 구했기 때문에 X 바 오메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기를 만들 때에는 X가 주어졌을 때 그게 오메가 1에 해당하는지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2에 해당하는지 이 두 가지 사이의 확률을 비교하는 것이 인식기가 목표로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PRX 바 오메가 2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오메가 2일 때의 X 분포를 그려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오메가 1일 때의 X 분포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잘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게 X축이 X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 갖는 의미를 제가 데이터랑 같이 표현을 해드리면요. 테스트 1에 보시면 오메가 1인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키가 크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180, 178, 185, 170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서장원도 있네. 서장은 2m 7이니까 2m 이고요. 그다음에 178도 있고 176도 키가 크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171도 있죠. 확률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171이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남자인 경우에.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라고 하면 171도 클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 샘플 모을 때 정교하게 모아야 되는데 야, 너는 키가 크다고 생각하냐 작다고 생각하냐 171은 키가 크냐 작냐 라고 물어본 샘플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X 분포가 이런 커브를 그리더라 라고 하는 것, 오메가 1일 때 X 분포를 그린 것, 즉 PR, X 바, 오메가 1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한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이제 나머지 숫자들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전체 응답 중에 키가 크다라고 응답한 것은 몇 개인가?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키가 크다, 여기 반대로 키가 작다, 여기 not gate입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세보니까 이때의 개수는 21개였어요. 그리고 이때의 응답 결과는 28개입니다. 그러면 오메가 1은 전체 샘플 대비 얼마입니까? 21, 28개 합쳐가지고 49분의 21. 우리가 샘플 데이터 중에 오메가 1 응답이 키가 크다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모은 거는 P 오메가 1으로 49분의 21이 되겠고요. 오메가 2인 확률은 28개니까 28 오버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 1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P 오메가 1, 오메가 2 구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요 녀석 두 개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총 4개가 됐어요. 자, 그럼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는요,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도 있고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가 아닌 녀석도 있어서 두 가지를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뒤에 가면은 우리가 라이크리후드니스하고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 조건부 확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라이크리후드니스하고 포스터리어 이 관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앞에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X가 들어왔을 때 키가 170일 때 걔가 오메가 1 키가 크다의 확률을 여기서 구할 수 있겠고요. X가 170일 때 오메가 2 작다 톨 not 톨일 때의 확률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PX가 있어야 되고요. PX 바 오메가가 있어야 돼요. 얘는 어디서 구했나요?
px 바 오메가 1 px 바 오메가 2에서 구했죠. 키가 크다 할 때 x 분포, 키가 작다 할 때 x 분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되는 우리가 샘플에서 구한 거를 likelihoodnes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x가 주어졌을 때 그게 오메가 1일지 2일지가 posterior probability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방금 전에 구했던 49분의 21, 49분의 28이 바로 프라이어 확률에 해당합니다. 그 밑에 있는 px는 evidence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요걸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는 프라이어 확률도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대충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키가 작다라고 하는 애들이 이 정도의 분포가 나왔어 라고 하는 것들은 다 likelihood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공학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말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인식계를 한번 꾸며보면요.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likelihoodness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볼래. 오메가 2일 때 키가 작다라고 할 때 170의 확률하고 키가 크다라고 할 때 170의 확률 또는 분포를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아까 여기 그림에서 제가 얘기 드린 거죠. x가 여기 있을 때 이쪽 커브에 해당하는 건 요만큼의 값밖에 안 되고 이쪽 커브에 대한 건 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그러면 오메가 2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likelihoodness입니다. likelihood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이 likelihood보다 posterio를 이용하는 게 훨씬 에러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수식을 여기서 다시 이용을 해서 PA와 B는 PB분의 교집합, 그래서 양쪽의 교집합을 이용을 하면 PA 바 B는 PB분의 PB 바 A, PA. 그래서 알쏭달쏭하게 복잡한 수식이 나오고요. 자, 요 녀석을 쓰지 않고 x가 주어졌을 때 그게 오메가 1인지 x가 주어졌을 때 그게 오메가 2인지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구하면요. A, B, 오메가 1 x A가 오메가 1이고 B가 x라는 얘기죠. 그럼 PB, 즉 B에 해당하는 것 PX가 여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PB 바 A, B가 X가 되겠죠. 그래서 X 나오고 A에 해당하는 게 오메가 1. 그래서 X 바 오메가 1. PA가 필요하니까 여기는 P 오메가 1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P 오메가 1 바 X는 PX분의 PX 바 오메가 P 오메가 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AB 대신에 오메가 2하고 X를 대입했더니 이와 같은 수식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자,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P 오메가 1, P 오메가 2는 49분의 21, 49분의 28 구해놨습니다. 프라이어니까 되게 쉽게 구했는데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구해놨어요. 아까 보시면 표준 편차 평균 해서 어딨냐? 여기서 구해놨죠. 그래서 그냥 익스포넨셜 있는 가우시안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px는 뭐야? 네, 바로 이 px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px를 내가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네? 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px를 구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수식 두 개가 나왔고요. px는 아직 있는 상태고 우리는 모르는 게 px고 얘하고 얘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px만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방금 전 수식 가져와서 왼쪽에 이 녀석이 있고요. 키 170이 들어왔을 때 오메가 1에 해당하는 확률은 키 170이 들어왔을 때 걔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확률을 해서 양쪽에 이렇게 두 가지 수식이 있어요. 그러면 키 170이 들어왔는데 여기요. x가 들어왔는데 그게 x 170이 들어왔는데 키가 작다라고 하는 확률과 키가 크다라고 하는 확률과 170에 대해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확률 두 가지를 비교해서 확률이 높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70이 들어왔는데 이쪽이 높다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면 돼요?
x 170이면은 오메가 1이 p 오메가 1 바 x가 더 크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키 170은 오메가 1 키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대로 이쪽이 더 크게 되면 x는 오메가 2 키가 작다, x가 170인 것은 키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식이 바로 베이시안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px가 똑같이 있으니까 px는 제거해도 되겠죠. 양쪽에 또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얘하고 얘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값과 이 값을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프라이어가 오메가 1, 오메가 2가 있는데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를 각각 샘플을 구하는데 예를 들면 샘플을 잘못이 아니라 편향되게 뽑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너는 트럼프 찍을래, 바이든 찍을래.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을 100명한테 물어보고요. 바이든 지지자 1명한테 물어봤다면 P 오메가 1하고 P 오메가 2가 있지 않으면 한쪽으로 데이터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1명 중에 101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형태의 프라이어리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누군가 이제 석사 논문을 써가지고 딥러닝 쓴 거였는데 뭔가 비교를 열심히 해놨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 툭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영상에서 감정을 추출하는 사례였었는데요. 영상에서 감정을 추출하는 거였는데 전체 데이터 중에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한 부분은 확률적으로 얼마인가 라는 프라이어 확률을 물어봤는데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굉장히 멘붕이 왔죠. 왜냐하면 이 프라이어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트럼프 지지자, 트럼프 관련된 쪽에 질문을 던지고 바이든 지지자들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두 개의 비율 자체가 다르면 그리고 이거를 곱하지 않았다면 두 개의 설문 결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데이터 전체 내 동영상 1시간짜리 안에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분이다 라고 하면 6분의 1의 확률이 오메가 1, 오메가 2에는 6분의 5라는 게 곱해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래서 인식률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샘플에다가는 프라이어리 확률을 반드시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 클래시파이어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이거는 라이클리후드니스가 되겠고요. 요 두 개가 프라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형태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px는 어떻게 구할까? 이 px는 이와 같은 형태로 유도를 합니다. 아까 x가 있을 때 오메가 1일 거 라이클리후드니스 포스터리어로 이렇게 하나 써놨었고요. 그리고 여기 px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p 오메가 1하고 p 오메가 2는 합치면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전체 49명 중에 21, 49명 중에 28 합치면 1이 돼야 되죠. 오메가 1은 여기에 있고요. 오메가 2는 또 여기에도 있죠. 요 식과 요 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서 바꿔놓으면 px라고 하는 거를 쭉 뽑아놓으면 px 바 오메가 1 곱하기 p 오메가 1 바로 이 윗부분에 있는 거죠. 얘하고 그 다음에 px 바 오메가 2 p 오메가 2 앞부분에 있는 바로 이 수식입니다. 요것과 요걸 합치게 되면 바로 사건 전체에 대한 확률 px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px를 구한다라고까지 갔고요. 그래서 원래 앞에 있는 수식 p 오메가 1 바 x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오메가 1이 발생했을 때 x가 나와야 되죠. px니까 마지막에 결과는 다 x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오메가 1이 있을 확률은 전체 얼마인데 오메가 1이 있을 때 x하고 더하기 오메가 2가 발생할 프라이어 확률에다가 오메가 2가 있을 때 x를 합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p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똑같다면 동률이라면 이게 두 개가 2분의 1, 2분의 1이 들어가고 얘네 두 개를 합치면서 오메가 1일 때 x, 오메가 2일 때 x 합치니까 px가 되는 거죠. 네? 키가 작을 때 또는 키가 클 때 사람들 분포들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근데 양쪽이 똑같으니까 이 두 가지를 2분의 1씩 해주고 얘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x가 어떻게 분포했는지 키들이 우리가 샘플에서 구한 키들은 170이 몇 명인지 120이 몇 명인지 180이 몇 명인지 그걸 구하는 것이 px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 사건 오메가 1과 오메가 2 클래스 두 개에 대해서 그때의 x 분포, 그때의 x 분포를 합치는, 즉 아까 보시면 테스트 1하고 테스트 2 있죠. 얘네 두 개를 합쳐놓은 게 px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 중에서 얘의 비율 곱하기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사건 얘의 비율 곱하기 p 오메가 1, 오메가 2 얘를 합쳐놓은 게 이것들을 합쳐서 x축에다 분포하는 것이 px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여기까지 해서 px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x라는 사건에 대해서 그게 오메가 1에 속할지 확률은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요. px 부분은 모든 사건에다가 프라이어를 곱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서 최종적인 정리를 해보면은 x에 대한 오메가 i, 오메가 1, 오메가 2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종류별로 여기를 다 합쳐주는 거니까 시그마로 표현해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이 수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으면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가 있다면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1일 확률,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2일 확률,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3일 확률. 여기 이제 PR이라고 안 쓰고 제가 그냥 P라고 썼어요. 정확하게는 이 P도 소문자와 대문자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라이어 확률,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의 확률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키가 작다, 키가 크다 또는 키가 어중간하다에 대한 사람 X 분포를 확률적으로 우리가 구해서 아까 민밸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했던 MNAN, STD 또는 코베리언스 함수를 통해서 구한 결과 여기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종류 오메가 1, 2, 3, 4, 5에 대해서 합해 놓은 결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수식이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식이고, 여기는 위에 있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모든 사건분의 이 녀석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최종 수식이에요. 이 수식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중요 수식이고, 우리가 간단히 표현한다면 밑에는 px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시그마로 또는 이거하고 똑같으면 시그마 px 바 오메가 i p 오메가 i, 그리고 여기는 i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사건이 다 등장을 하니까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들, 에비던스가 되겠고요. 얘는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분포를 뜻하는 라이크리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라이크리후드니스, MLE, 맥시멈 라이크리후드니스 에스티메이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럴넷이 하고 있는 기능도 보시면은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오브젝티브 펑션들이 라이크리후드니스하고 거의 똑같은 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MLE라고 부르는 것들은 리그레션 문제들도 라이크리후드니스에 해당하죠. 어떻게 하면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라인이 제일 비슷할까 따지는 것. 라이크리후드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델이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X들,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것들은 다 라이크리후드라고 부르고요. X가 주어졌을 때 걔가 어떤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얘는 데이터가 있는데 직선인가 동그라미인가 네모인가 구별하는 형태로 보는 것들은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가 되겠습니다. 모델이 있고 데이터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직선상에서 얼마만큼 분포했는가, 뭐 직선의 모델이 있고 그 중에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 직선을 찾는 것들은 리그레션이잖아요. 리그레션 계열들은 모델이 있는데, 즉 직선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위에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했는가를 보는 문제라서 라이크리후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학적인 툴들은 전부 다 라이크리후드인데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존재해서 프라이어가 바뀌는 경우가 포스터리어 프로바빌리티를 이용하는 인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들다. 여기서 잠깐 끊고 이어서 하겠습니다.